안녕하세요. AWS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로 SA로 일하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AI ML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손쉽게 데이터온 EK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쿠버네티스를 데이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온 EK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EKS를 활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데이터온 EKS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EKS를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일부 고객분들은 컨테이너가 데이터 플랫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쿠버네티스와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최근 데이터 플랫폼들은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입니다. 데이터는 더 나은 의사결정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통찰력의 원동력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은 현대의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 전략 측면 혹은 데이터 활용 측면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레스터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조직은 매년 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를 생성, 수집, 저장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활용도가 낮거나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엑센추어에 의하면 68%의 기업이 데이터에서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숨겨진 가치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엑센추어 보고서는 다른 데이터에는 28%만의 기업이 전체 데이터 분석 도구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과반수 이상의 기업인 55%의 기업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대부분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데이터 현대화에 그리고 현대화 전략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현대화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현대화,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요? 과연 데이터 현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포브스의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의 경우 데이터를 10%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순이익 6,5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IDC는 AWS의 데이터 레이크, 분석 및 기계학습 서비스를 활용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이 각각 연평균 6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5년간 415%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ROI는 대부분 총 운영 비용의 48%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AWS에서는 고객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사용자 데이터,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터, 온프레미스 서버 또는 공장 시스템의 데이터, 그리고 트랜지션 데이터, 또 문서와 같은 모든 데이터 소스에 걸친 회사의 데이터를 중앙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고객이 데이터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용도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변환이 모델링하는 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대부분의 단계가 자동화되게 되도록 하는 분석 보고서 또는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한 애플리케이션은 결과적으로 다른 데이터 소스로서 다시 수집되어 프로세스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데이터 플랫폼의 묘미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소개할 때 고도로 확장 가능한 인프라와 유연한 아키텍처를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클라우드 현대화의 비즈니스 가치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AWS와 콘이 2021년에 실시한 2단계 연구 참여에서 나온 것입니다.
1단계는 30여 명의 기업 IT 리더를 인터뷰를 통해서 조직 KPI를 파악하고 현대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2단계에서는 기업의 현대화가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기 위해 505개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대화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는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그 다음에 구성, 그리고 종속성을 단일 패키지로 패키징하는 표준 방법을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서비스의 예로는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와 AWS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서비스를 통해 조직은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무한대로 확장하고 리소스가 분리된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관계없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시스템 리소스가 덜 필요하고 어디서나 일관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워크로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첩성이 향상되고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이 향상되며 전반적으로 다운타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대화에서 컨테이너가 가지는 장점이 많다는 것은 앞선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쿠버네티스에서 데이터 워크로드를 실행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구조는 데이터 워크로드에 매우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및 스케줄링, 그리고 컴퓨터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확장성이 뛰어난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또한 연관된 작업 단위를 동일한 노드에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여서 비용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AWS에서 실행하면 그라비톤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스턴스 옵션과 EFS, EBS, FX4 러스트 같은 스토리지 옵션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또는 클러스터 수준 격리를 통해서 클러스에 대한 보안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사용자는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오픈소스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초기부터 사용했던 사용자들을 컨테이너 스토리지가 모델이 영속적이지 않고 속도에 제한이 있어서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 초기에는 스토리지 옵션의 한계로 인하여 이런 이야기가 일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쿠버네티스는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이 추가되고 그 안정성이 증명되면서 점차 스토리지와 데이터 서비스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96%의 조직이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56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인 2020년보다 6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EKS는 현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응답자의 40%에 가까운 39%가 가장 선호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많이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조직의 67%는 쿠버네티스를 애널리틱스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63%는 스파크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버네티스에서 이러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는 컴퓨팅 집약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1000개 이상의 노드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스테이트풀 워크로드의 경우 장애 조치가 더 어렵습니다. 수천 개의 노드,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로깅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고객이 아마존 EKS에서 확장성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온 EKS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온 EKS는 EKS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코드형 인프라 템플릿을 제공하며 성능 분석 리포트와 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모범 사례, 그리고 배포 예제 및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EKS 데이터온 EKS는 고객이 쿠버네티스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사용하는 도구 유형에 따라 6가지의 중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화면의 오른쪽은 고객이 EKS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 맞추는 퍼즐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각 중점 영역에는 오픈소스 도구와 AWS 서비스 간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온 EKS를 통해 고객이 선택 기준을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각 고객에게 적합한 도구에 따라서 오픈소스 스파크 또는 아마존 EMR 같은 관리 도구와 오픈소스 도구에 대한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온 EKS에서 적용하는 컴포넌트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실제 고객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WS의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고객분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는 디즈니 플러스는 AWS를 사용하여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운영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가치가 높은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스닥은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매일 70조 개의 레코드를 입력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고객 사례들이 있습니다. EKS에서 데이터 분석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주요 고객 사례로 소개할 만한 고객은 바벨론 헬스가 있습니다. 2013년에 설립된 바벨론 헬스는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자 및 비디오 메시징을 의사 및 의료 전문가와 가상 상담을 할 수 있는 구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들은 ML 인프라에 EKS와 큐브플로우를 사용합니다. 바벨론 헬스는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큐브플로우를 사용하여 아마존 EKS의 머신러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KS는 EC2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함으로써 300개 이상의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이 고도로 분리된 방식으로 구축 및 배포되는 매우 빠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헬스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고가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균 배포 시간을 수주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릿지워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로 1,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EKS 기반 EMR을 사용하여 스파크 기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재무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들이 최대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릿지워터는 EKS 기반 EMR을 사용하여 AWS에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며 비용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원들이 IT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더 크고 복잡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활용 기능으로는 EKS에서 EMR을 사용하여 수백 개의 EC2 인스턴스로 확장 또는 축소를 몇 분 안에 수분 안에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과 보안 가드레일을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기능을 이용하여 오픈소스 툴 OPA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EKS에서 EMR을 이용하여 분석 요청이 전달되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클러스터를 동적으로 확장하고 몇 분 만에 시뮬레이션 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릿지워터의 EMR온 EKS를 도입한 이후 평균 실행 시간은 2배 더 빨라져서 컴퓨팅 활용 효율이 배로 증가하였으며 머신러닝의 활용도도 7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고 머신러닝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실제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규모도 5배로 늘어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온 EKS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고객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상당수가 데이터 기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관리하기가 벅차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는 데이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클릭 스트리밍 내지는 거래 세부 정보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감정 데이터 등 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어려움은 사용자 관리도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에만 액세스하고 동일한 프로젝트에 작업하는 경우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대두됨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스트리밍을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고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분석을 위해서 스파크를 도입하였고 또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스파크는 지원하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이제 대부분의 고객에게 사실상의 빅데이터 엔진으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MR은 스파크와 같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실행을 간소화하는 관리형 클러스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EKS 기반 EMR은 EKS 클러스터에서 스파크를 실행하고 리소스 활용도를 높이고 인프라 관리를 단순화하는 EMR 배포 옵션을 제공합니다. 조직 전반의 인프라를 통해 팀 및 워크로드별 리소스 제한을 관리하고 오픈소스 스파크보다 5.4배 더 빠르게 동작하며 비용은 4.3배 더 저렴합니다. 또한 아마존 EKS에서 파게이트를 사용하여 서버리스 형태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크를 직접 운영하는 EKS에서 배포할 수도 있고 EMR은 EKS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EMR을 서버리스 형태로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배포 옵션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면 자체 관리형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관리형 쿠버네티스에서 오픈소스 스파크를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통합입니다. 커뮤니티 지원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의 유연한 통합 기능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식성 및 버전 관리에서는 최신 버전의 스파크가 출시되면 언제든 신속하게 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KS에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EMR 간의 워크로드를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MR온 EKS를 사용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EMR에 대한 컨트롤을 AWS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낮은 TCO 및 빠른 성능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AWS의 거버넌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간편한 설정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보안 설정이라든지 간편함이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EMR을 서버리스 형태로 이제 파게이트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EMR을 이용할 때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소스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세분화된 확장이나 에이지 장애에 대한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스파크온 EKS의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소스 그리고 보안, 데이터 레이크, 그다음 스파크 워크로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온 EKS4 스파크 패턴에서는 카펜터 기반 EMR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유니콘을 사용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컨트롤하고 FX4 러스트를 셔플 스토리지로 활용하여 프로메테우스 및 그라파나와 함께 EKS에서 아마존 EMR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EKS에서 스파크 관리를 더욱더 손쉽게 하실 수도 있겠죠. MLOps에서도 데이터온 EKS의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MLOps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솔루션의 라이프 사이클은 비즈니스 문제를 ML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데이터를 수집, 통합한 후에 사전 작업 및 데이터를 정리하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능 엔지니어링 과정이 들어가고 모델 학습 및 파라미터 조정들을 거쳐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델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모니터링, 디버깅 이런 것들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계학습 워크로드를 확장하기 위해 고객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MLOps 도구를 사용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과 ML 모델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델 레지스트리와 같은 많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은 AWS 서비스와 오픈소스 도구를 결합하여 ML 워크로드를 조정하는 DIY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부담스러운 헤비 워크로드의 작업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표준화한 고객이 EKS를 다른 도구 및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여 ML 워크로드를 조율하는 DIY 접근 방식을 취하는 고객들도 다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쿠버네티스는 ML 워크로드에 매우 적합합니다. 클러스터 운영체제와 같은 형태의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에서 모델을 학습하고 호스팅하는 방법에 대해 원하는 상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쿠버네티스가 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교육 및 추론 배포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리소스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에 맞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L용 쿠버네티스 사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주피터 노트북의 부재, 그리고 ML 트레이닝 및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의 부재, 그리고 분산 트레이닝, 모델 호스팅 관련 기능이 없다라는 이런 점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고객이 ML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인기 있는 오픈소스 도구는 큐브플로우입니다. 큐브플로우는 고객이 ML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학습 및 ML옵스용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인프라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큐브플로우는 ML 워크플로우의 단계를 클러스터에 있는 파드와 쿠버네티스의 언어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큐브플로우는 사용자에게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웹 기반의 노트북에서 빌드하고 빌드, 테스트, 배포하는 파이프라인들을 정의하는 UI를 제공합니다. 큐브플로우는 클러스터의 파드로 각 부분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객이 보안 가드레일이 있는 아르고 CD 파이프라인과 같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기존 도구와 프로세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타온 EKS에서 고객이 AWS에서 큐브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큐브플로우 기반 AWS 배포판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큐브플로우의 일반적인 도구를 AWS의 다른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다. 미니 IO를 S3로 전환하는 것 같은 접근이죠.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배포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고객은 큐브플로우를 사용하여 기존의 EKS 인프라를 활용하는 동시에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완전 관리형 서비스의 이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여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배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 모델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 AWS는 큐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를 구성 요소를 구축하고 고객이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큐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세이지메이커 또는 EKS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워크로드를 통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이 중요해지는데요. 데이타온 EKS에서는 아파치 에어플로우와 그리고 관리형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자체 관리형 에어플로우 그리고 아르고 워크플로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패턴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EKS와 아르고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패턴과 그리고 EKS에서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패턴들을 넣어놨으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처리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터에 의하면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력은 부패하기 쉽고 빠르게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림 프로세싱을 통해서 분석 통찰력을 높이고 적시에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 데이터로는 실시간 위협 완화 또는 고객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의 경험이 망가질 수 있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사기 내지는 변조를 방지하고 고객 충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로 카프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카프카를 위한 데이타온 EKS 패턴으로는 EKS와 자체 관리형 카프카 스트림즈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EKS에서 카프카를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이때 MSK 아마존 매니지 서비스 카프카를 이용해 가지고서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EKS에서 람다 컨슈머를 이용해서 카프카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아파치 카프카의 주요 사용 사례로 실시간 웹 및 로그 분석, 그리고 거래 및 이벤트 소싱, 그리고 메시징, 분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데이터 송수신, 스트리밍 ETL, 그리고 지표 및
로그 집계 등이 있습니다. 카프카는 워낙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는 만큼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은데요. 카프카에 대한 적절한 설정과 확장 그리고 고가형성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또한 통합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기도 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디버깅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손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매니지드 스트리밍 포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프로비저닝, 구성 및 튜닝을 자동화하였고 그리고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와 완벽한 호환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안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공업체의 카프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데이타온 EKS에서 카프카 옵션은 EKS를 기반으로 카프카 스트림즈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EKS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프카온 EKS에서 아마존 MSK와 람다 컨슈머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데이타온 EKS 여러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외 에브리앱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키스 빌더와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